상임 고문단, 그리고 태극기 집회 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실무진들하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의회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착석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권의 최악의 승부수가 남북 정상회담이다. 평양을 방문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기다려야 한다는데 아마 최악의 승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씨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권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회담의 후속 조치를 뒷받침할 판문점 비준 동의안을 어기라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역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회 비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씨 개인이 북한 김정은과 만나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국회 비준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략을 넘어서 국민을 정말 어루둥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첨부된 비용 축에서가 남북 경협사업 소요 예산과 관련 2,900억 원 내외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초기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 모든 예산인 듯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간 다수의 민간 연구소에서 남북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등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경협사업에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달하는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은 미래에셋 대우 2018년 분석입니다. 이 미래에셋 대우에서는 112조 원이 들어간다. 또 금융위원회 통일금융보고서 2014년입니다. 여기에는 153조 12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문점 선언 안에 보면은 14선언을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4선언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거기에 들어간 예산들을 예상치를 냈는데 NLL 포기 문제뿐만 아니라 그 예산치에는 150조에서 200조 가량이 들어간다. 이런 예상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 예산 2,900억 내외만 국회에 올려서 눈가림으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몇백조에 해당하는 그러한 비용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은 참 좌파정권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임종석 비서실장은 10일 문희상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과 여야 5당 대표에게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합격하자고 일방적으로 통지했습니다. 오만 불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개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평양회담에 가자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오만과 독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국회와 야당을 북한 김정은에게 바치는 진상품, 전리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마저도 무너졌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국회 동반에 거절했는 국회의장단과 야당에 대해서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기 바란다는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인 홍영표는 보수 야당은 졸속이라고 반대 중인데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는데,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 이러한 행보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를 맹비난하는 것도 모자라서 국회와 야당을 그들의 적폐 청산 사업의 걸림돌로 보고 있는 지금의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은 정치가 아닌 독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도 실종됐고 교육도 실종되고 정치는 아예 실종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평양 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의 최악의 승부수가 될 겁니다. 현재 지금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이현애 헌법재판관,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위장전입,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 주식 투자,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 절대 앉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도덕성이 갖춰져야 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핵심이 위장전입입니다. 특히 이현애 헌법재판관은 2005년 7월 이후, 그들이 기준으로 잡았는 2005년 7월 이후 2번에 걸친 위장전입을 했고 총 7차례의 위장전입을 했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 또한 변명하는 내용 자체도 맞지 않습니다.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니 그 추락의 끝은 지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경제는 완전히 뒷전이고 김정은에 올인한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요즘 시중에 문얼못이라는 얘기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문재인 얼마 못 간다. 문얼못. 대한애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망쳐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준표에 이어서 또 막말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나타납니다. 김성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많은 의원들은 김성태 의원이 능력이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여러가지 지식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회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말도 안 되는 막말을 짓거리고 있습니다. 그 막말의 대상이 그것도 태극기 우파 국민에 대한 막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되는 겁니다. 지금은 종북 좌파 주사파 정권들하고 싸워야 되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느냐 무너지지 않느냐를 걱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것이 연방제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북한과 같이 우리 민족끼리 뭐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주사파 정권입니다. 그런데 보수 야당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자가 보수 전체가 수구, 냉전, 반공, 박근혜로 몰아가는 극우 보수 프레임에 갇혀있다. 지금 반공을 얘기하는 것이 극우 보수 프레임입니까?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적화시키고자 하는 김정은 3대 세습 정권과 싸워야 되고 이 주사파 정권의 사회주의 책동을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을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반공을 보수 프레임으로 극우 보수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도대체 이 작자는 무엇을 하는 작자입니까? 보수라는 개념을 알고나 있는 겁니까? 지금의 대한민국의 안보의 위기 상황을 알기나 하는 자입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에 대해서 몇 2년에 걸쳐서 태극기를 드는 국민들을 아주 폄하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등 뒤에서 칼을 꽂은 배신자답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보수 정당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등 뒤에 칼을 꽂고 탄핵시킨 그 시점부터 자유한국당은 보수 정당의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홍준표가 자기의 세를 늘리기 위해서 김무성을 비롯한 김성태와 같은 배신자들을 다시 복당시킴으로 해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직도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라는 작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고 있는 분 중에서 혹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우파 국민들 중에서 자유한국당에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맞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안민석이하고 대통령 수의 사진을 보면서 희닥거리는 김성태 같은 인간을 내쫓는 길입니다. 안민석 동지가 3년간 기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희닥거리고 웃던 김성태 같은 인간을 내쫓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살아날 길이다. 또 당조직을 장악하고 배신의 거두인 김무성이 당권을 잡겠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쫓는 겁니다. 보수우파 국민들한테 막말을 또 국민들의 가슴에 막말을 하는 홍준표 같은 사람을 내보내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고 국민들의 바람입니다. 김무성, 홍준표, 김성태를 자유한국당에서 누가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달 거냐? 누가 이 세 사람을 내보낼 거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이 세 사람을 출당시키는 조치가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당도 깊게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할 겁니다. 우선적으로 배신자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배신했는 이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고는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정당에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었는 이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을 우롱하는 그런 처사다. 그것이 오늘 이 대목에서 김성태의 한계와 김성태가 생각하고 있는 또 복당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는 인식에 있어서 너무나 동떨어진 지금 위기 상황을 지켜보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대한애국당과 애국국민은 김성태의 막말과 태극기 폄하 발언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천만 무죄석방 운동본부에서 국민에게 호소합니다. 지난 9월 8일 서울역에서 광화문까지 15만 명 이상의 우리 태극기 회원들이 원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문재인 수사파 정권이 날로 인기가 하락함에 따라서 또 경제가 폭망하고 안보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못 살겠다 가라고자 하는 그런 국민적 중심으로 또 용기로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15일 토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더욱 우리 태극기 회원들 전 국민이 20만 30만이 서울역에 운집을 해서 사실 과음까지 하는 그래서 30만 이상이 모여 다시 문재인 수사파 정권에 대해서 규탄대를 갖고자 합니다. 지금 종전선언 하는데 현재 남북한은 정전 협정 상태입니다. 6.25 전쟁은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싸움이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냐 공산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냐 체제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 도중에 지금 정전이 된 것입니다.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 정전에서 종전으로 넘어가려면 북한의 전쟁의 원을 주는 북한의 핵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만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9월 15일 날 집회에서는 문재인 수사파 정권의 종전선언에 대한 부당성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또 국회 비준을 받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불법성과 그 꼼수를 규탄하고 또 오는 9월 18일에서 20일까지 2박 3일 평양에서 아련하러 가려는 진상을 바치러 가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남북 정상회담이나 남북회담의 그 평화쇼, 우장쇼를 비판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에이션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만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남한에도 21세기에 정치범 수용소가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에서 전직 대통령 두 분이 구속되고 또 장관, 국정원장 200명 이상의 지금 정치범들이 수용되고 구속되고 재판받고 지금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북한식 정치범 수용소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9월 15일 날은 북한의 정치범과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 탄압의 실태와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규탄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 지없는 대통령을 선포하는 그러한 호소와 규탄대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서 이제 문재인 수사파 정권도 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전 국민이 참여해서 이 수사파 정권을 광화문에서 포용해서 수사파 정권을 타도하는데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 전기 언론 보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저 자신도 야 진짜 이러다가 이게 뭐 남북 간에 잘 되고 이 평화가 정착이 돼서 우리 계례가 예문하는 민족 통일로 가는 거 아닌가 착각을 내릴 정도로 지금 보도들을 해쳐주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마치 뭐 핵을 포기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수용을 해서
미국 간에도 또 2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잘 될 것처럼 미리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 달리 눈치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 눈치 보지 않아요. 동맹국인 미국 눈치 보지 않습니다. 독일이나 북한 해고로 인해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 제재 눈치 보지 않고 마이웨이를 합니다. 이것이 이번에 3차 정상회담.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뭐 세 차례나 지금 만나러 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번에는 각계각층 200명을 대동하고 간다요. 그리고 국회 5당 대표들까지 가자 했는데 다행히 뭐 국회에서 지금 우리 대한애국당을 비롯해서 강력한 저항을 해서 눈치를 보는지 그 거부했으나마는 이 대규모 방문단을 함께 간다는 이 사실은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종전선언에 목을 매달고 있고 4.27 김정은이하고 정상회담한 내용 국회 비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종전선언의 그 목적은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평화협정까지 가기는 핵 문제에 걸려서 너무나 무리한 거를 알고 얘들이 꼼수 쓰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꼼수를 쓰고 있는 건데 종전선언 그래 이제 뭐 6.25 끝난 지 65년 지났는데 종전선언하고 이제 안 싸운다고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걸 명분 삼아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은 유엔사가 해체됩니다. 그나마 지금 유엔사가 맹목적이지만은 남아서 지금 판문점 JSA 동해안 두 곳에서 남북 왕래 교류 이동하는 거 통제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는지. 그런데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거 다 해산되고 해체됩니다. 유엔 제재를 확인하고 감독할 장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도 우리 몰래 서해를 통해서 기름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주고 석탄 수입해온 거 다 드러났습니다. 이미.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정말 문재인과 김정은이가 마음대로 물자, 돈, 사람 왔다 갔다 해도 모릅니다. 심지어 그 열차에 북한 특수군을 실어서 우리 대한민국 위장에서 내려와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종전선언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애국당에서는 종전선언을 철저히 반대하고 지난 서울역 집회에서 우리 조은진 대표를 비롯한 저와 연사들이 그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4.27 국회 비준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하고 또 비틀어져 가지고 핵회담이 진척이 없고 제재를 간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성인한 거다. 이런 명분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나가려고 그럽니다. 4.27 선언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끼리입니다. 그거는 외세에 미국 배제하자는 겁니다. 항상 그런들이 얘기는 우리 민족끼리 평화와 번영 통일하겠다는 게 전제 1조가 딱 되어 있습니다. 국회 비준하게 되면은 이거를 동일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북 간의 상호 충돌, 전쟁 방지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지 전방에 GOP를 철수를 한다, 대전차 장벽을 설치한다, 그리고 철조망을 철거한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핵심 전력, 북한의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 전력 이 건설 다 중단됐습니다. 거기다가 군 병력 줄이고 복무관 줄이고 평일 외출까지 허용하면서 우리 군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것이 마치 남북 간의 긴장 완화하는 것처럼 거기다 한미 합동훈련까지 중단하는 걸로 했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옷을 벗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국회가 동의했기 때문에 국민 동의해야 한다는 되는 겁니다. 세 번째가 경제협력인데 남북 간에 같이 공동번영 협력 교류한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벌써 비준
비준한 뒤에 첨부된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는 시행할 때 준비 예산입니다. 거기 성인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철도 연결이라든지 북한 내 각종 지원 건설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미국 제재 너 관계없다.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회에서 동의하는데 너희들이 왜 하느냐. 바로 그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인데 우리 국민들이 자꾸 김정은이는 한 번도 북한 비핵화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김일성이 때부터 지금까지 쓰는 용어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너희들이 한미동맹 주한미군 유지하고 있다. 거기에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대한민국 땅에는 없더라도 잠수함, 일본, 괌 다 와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북한을 지향하는 핵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을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면은 우리도 핵을 포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한미동맹을 파기하기 위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들고 놓은 겁니다. 이 네 가지를 핵심 골자를 국회 비준을 해준다? 과거 6.25 김대중 대통령 선언도 국회 비준 안 했습니다. 노무현 14 선언도 비준 안 했어요. 그것은 정말 우리 남북 간에 우리 민족 간에 한 발 더 앞서는 차원에서 국가 정상들끼리 만나서 선언적인 의미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구현하자는 차원이고 북한과 우리가 신뢰관계가 조성되면서 이행 과정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이행했던 뜻이지 이거는 점검정도 되지 않았고 과거에 수없이 속이고 한 그런 실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비준해준다? 국회 비준은 국민 동의입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를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우리도 가겠다 하는 것이 문재인과 임종석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를 분명히 이번에 아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애국당은 종전선언과 4.27 정상회담 내용 국회 비준을 절대 반대하고 여기에 강력히 저항할 것임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해외 동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지금 국회는 마비입니다. 믿었던 자유한국당 한번 보세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청와대 사실은 정상회담 전에 비준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갔다 온 뒤에 논의한다는 걸로 합의 봤습니다. 이거 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만이 이제 저항을 해서 이걸 좌절을 시켜야 되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결연한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한애국당 지도부는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뒤에 앉아서 누구를 비판하고 어느 집단을 엄해하고 할 때가 아닙니다. 태극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십시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고 지금 우리 서울역 집회 주말마다 10만 여기에 이르는 정말 외국 국민들이 3년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관하는 것도 안 됩니다. 뒷짐지고 비판하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럼 비굴한 거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권리를 우리의 생명을 우리 자식들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때입니다. 금주부터 태극기를 들고 서울역 오후 2시에 서울역으로 모여주십시오. 거기 와서 외국 연사들 얘기도 듣고 정말 그 현장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진정 대한민국을 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곳이 어딘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문재인 일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유엔의 제재도 눈치 보지 않고 국민 동일한 이름으로 마웨이로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줘서 정말 북한하고 평화스럽게 산다면 저리 이래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일파들은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있고 박정희 대통령을 부정합니다. 건국기념일까지 부정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을 지금 감옥에 넣어놓고 20년 3일형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김정은이 하고
손을 잡고 간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일어나십시오. 태극기를 들고 저희 대한애국당 천만의 무죄 석방운동본부 태극기 집회 현장으로 전부 나와주십시오. 그 길만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정치 그리고 태극기 집회의 역할 그리고 안보에서 너무 핵심을 잘 짚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살짝 다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아마 아시겠지만 지난 이틀 전 월요일 삼겹살 기름으로 발전소 연료를 댄다라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아마 많이 아실 거고 많이 동요도 하실 거고 많이 조롱도 하셨을 거고 그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댓글을 한번 봤는데 댓글에서 이제 많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거기에 이제 그 전에 자유한국당이 논평을 냈습니다. 그 논평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서 언급까지 하진 않겠지만 그 댓글 내용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면 제2의 홍준표네, 뭐 김성태 스타일이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전반적인 여론이 홍준표, 김성태 막말 스타일을 거부하는 현상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되게 흥미로워서 같은 동년배 한 5여 명에게 이 뉴스를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 논평과 그리고 이 기사의 내용과 이거를 전달해서 반응을 한번 봤더니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댓글 단 내용이랑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그 뉴스가 누가 봐도 조롱할 수 있는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걸 떠나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거부감,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막말 스타일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유한국당 하는 걸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의 사실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습니다. 그 댓글 단 사람들 중에서 여기 이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우리 당원 동지분들이 이거 문재인 쪽의 댓글 조작이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걸 카바쳐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2010년에 그 삼겹살 기름, 사실 정확하게는 삼겹살 기름이 아니라 돼지 기름이죠. 돼지 기름 가지고 바이오 기름 해서 이게 연료로 한다. 혹은 그리고 2014년에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 사실 둘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 연료로 쓰는 돼지기름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쟁이 있겠지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환경 영향 적습니다. 친환경 적 맞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요소는 그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금전적인 요소가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축산업에서 돼지기름 구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그 돼지기름이 해서 연료로 쓰였을 때 그 전기로 대체될 정도를 그 금액적인 부분을 환산했을 때 절대 이루어진 경우에는 돼지기름을 100% 다 먹는 나라고 대한민국도 돼지기름을 먹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돼지기름을 절대 안 먹는 서양 몇몇 국가들한테 수입한다 치더라도 요즘에는 돈 주고 사야 되는 부분이라서 2014년에도 그것 때문에 많은 오히려 좌파들이 박근혜 정부를 공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확한 사실관계를 아시고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분들은 이런 그 좌파들이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고 이것 자체를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카바쳐주려는 행동을 할 때 그거를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런 단어가 생각납니다. 영어 단어로 we, go, high. 뭐 우리는 좀 수준 높게 좀 다르게 가자 이런 의미인데 자유한국당이랑 좀 다르게 좀 품격 있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애국당이 외부적으로는 뭐 구구 정당 혹은 뭐 투쟁하는 정당, 아스팔트 정당 이런 다 어느 정도 요소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좀 더 정지하고 좀 더 수준을 서서히 우리 발전시켜서 우파 정당이 그렇게 막말하는 정당이 아니다라는 걸 국민들께 보여줍시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서 그거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을 다 같이 깨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늘 도하신문에 북한의 미사일 시험장 해체 안 했다라는 기사를 이렇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대북 특사로 갔다 왔는 정의용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대북 특사로
김정은을 만나고 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을 사실상 폐기했는데 이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조치들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한 뒤에 그러나 북한은 SLBM 관련 시설과 한때 풍계리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로켓 엔진 시험을 하던 곳을 그대로 놔둔 사실이 이번 위성사진, 매일 찍는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국민을 속인 겁니다. 김정은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풍계리 또는 SLBM, ICBM, 동창리, 신포의 SLBM 실험장이고 무수단의 ICBM 실험장이고 동창리의 엔진 시험장을 폐기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을 이런 식으로 속이고 언론이 정의용의 얘기 또 김정은의 얘기를 여과 없이 확인 없이 내보내면서 북한은 핵실험장 폐기하고 핵 생산하지 않는데 왜 미국은 그렇게 가느냐 혹은 우파 국민들은 그렇게 저항하느냐고 했습니다. MBC 방송은 미 정보기관을 통해서 원래 5개 내지 8개의 핵무기 제조를 한 것이 파악됐다. 4.27 판문점 이후에도 그들은 핵무기 제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면은 이달에 있을 남북 정상회담 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재인 정권의 입장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핵실험장 핵무기 제조를 원래 5개에서 8개를 했고 미사일 시험장 해체를 완전 해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비핵화 문제 한 발짝도 진행이 안 됐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이 만나서 또다시 김정은의 거짓말을 문재인 씨가 가서 듣고 그것을 국민들한테 홍보를 합니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항들이 정확하게 국민들한테 설득되지 않은 남북 정상회담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엄연하게 이 정보기관, 미국의 정보기관을 통해서 발표됐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김정은의 말에 속아서 좋게 말해서 속은 겁니다. 정의용 실장이라는 자가 나쁘게 말하면 같이 동조한 겁니다. 거짓에 동조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북 정상회담의 기본적인 북한이 비핵화 작업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북 회담을 통해서 미북 정상을 통해서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 이 사항들이 다 거짓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로 이 남북 정상회담 전에 만약에 국민들이 이거를 이해하기 못한 상태에서 평양을 가면은 정말 엄청난 국민의 저항이 있을 거다. 이 미국 정부 측에다가 이거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을 하고 그것을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지금 계속 인터넷에 지금 바로 떴는 내용들입니다. 2018년 8월 지난달에 고용 동향 이렇게 통계청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자료를 입수를 했는데 최악입니다. 2018년 8월 지난달에 15세에서 64세의 고용률은 66.5%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 또 하락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전년 동월 대비 0.2% 조금 상승한 게 보입니다. 실업률은 4.9%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실업률. 또 청년들에 대한 실업률은 10%로
10%로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했다. 실업률과 전년 실업률이 상승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실업자가 많아졌다. 또 하나는 도소매업의 이 취업이 일자리가 12만 3천 개가 줄었습니다. 3.5%, 마이너스 3.2%.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11만 7천 개가 줄었습니다. 마이너스 8.4%. 제조업에 있어서 10만 5천 명이 줄어서 마이너스 2.3%입니다. 또 서민들의 이 삶을 하고 있는 우리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는 18만 7천 명, 1년 근로자는 5만 2천 명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상용 근로자는 27만 8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8월의 이 고용 동향입니다. 최악의 지난달 7월달 동향보다 더 추락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도 거짓말을 해가면서 대통령 특사라는 자가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이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그리 급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을 이러한 비핵화의 한 단계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가. 그들의 속내가 심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의 최고위원분들이 또 상임고문단에 계신 분들이 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국민들이나 우파 국민들이 대한애국당의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한애국당이 뭐 조원진 한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규태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시며 최고위원 분은 한나라당 원내 총무를 하셨던 분입니다. 4선 국회의원을 하셨던 경기도 이천에서 분이고, 또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공동대표시며 상임고문이신 허평한 대표님은 기무사령관을 했던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군에서 모든 정보를 갖고 얼마나 하셨죠? 기무사령관 1년 반을 기무사령관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 지금 출장가 계시는 서석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인권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부당성을 헌재에서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인권 변호사시고요. 민병구 상임고문님은 서울대 이공대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심장, 여기는 인공심장 최초의 창시자예요. 민병구 서울대 이공대 출신, 미국에서 오래 교수 활동을 하셨다가 오신 분이고, 윤영탁 상임고문님은 요즘 몸이 편찮아서 잘 나오는데 대구에서 가장 올바르게 정치를 하시다가 본인 스스로 정치 출마를 안 하신 그런 강단 있는 3선의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임덕기 상임고문님은 건국회 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또한 한건영 최고위원은 현재 대학원 생입니다. 요즘 원래 이제 휴학을 하고 있고 청년을 대표하는 현재 대학원생. 김봉규 최고위원은 오랫동안 보수당에서 정당 활동을 하고 지금도 이 우파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고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을 분이고, 최정원 최고는 S그룹에서 법률인사 총괄을 하셨고 작년에 상무로
퇴직하시고 대한애국당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황교안 최고는 경제 중소기업 담당을 하시는데 중소기업의 대표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알리고 또 중소기업 대표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용기 있게 대한애국당에 오신 분입니다. 한상수 최고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지금 인제대학교에 법대 교수를 하고 계십니다. 김영자 최고위원은 대기업에 근무하시고 지금은 주부로 계시지만은 재정 부분을 맡고 계시고요. 전희천 정책의장님 겸 최고위원은 기자 출신이시고 대기업의 CEO를 하시고 또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기업에서 홍보 기획 전략을 본부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임고문단 분들하고 최고위원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저희 당에 와 계십니까? 그리고 이 지도부가 어떤 당보다도 훨씬 더 덕망도 있으시고 지금까지의 생활에 있어서 한 점 부끄럼 없이 했던 분들이 우리 지도부에 다 와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애국당의 문호는 개방되어 있다. 또 대한애국당이 대한정당으로서의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당 지도부의 여러 가지 이분들의 경력이나 경험 또 청렴성 또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이 굉장한 분들이 모여 계시다. 그래서 우리 지도부는 좀 더 겸손하게 국민들한테 다가가지만은 반대한민국 세력, 반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쟁하고 그 세력들과의 체제전쟁, 역사전쟁에 한 발의 주저함 없이 나아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 시도당 위원장님, 중앙당직자 분들도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분들에 대한 이력을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한애국당이 태극기만 들고 그냥 과음만 치르는 당이 아니다. 대한애국당은 분명한 5대 강령과 또 당헌 당규 또한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그러한 정당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요일날 태극기 집회가 지난 토요일 집회를 본 서울 시민들 또 관계자들 경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경악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분들이 모였는데 이번 토요일 날은 그 배가 모일 겁니다. 그것이 지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애국당 또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 이런 두 축의 지도부 분들이 그러한 애국 국민들의 이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번 주 월화에 있었던 전략회의와 또 태극기 집회회의에서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당 결속, 인계 영입, 운영 시스템, 또 태극기 집회에서의 안전 문제, 또 태극기 집회에서 너무 많은 소애국심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기의 입장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는 많이 좀 이제 개선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집회 동영상을 제가 쭉 한 봤습니다. 그 유튜브 선생님들한테 고맙게 보는 게 제가 집회 동영상을 제가 원고가 없으니까 제가 무슨 말했는지를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집회 끝나면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제가 연설한 내용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동영상, 전체 동영상을 보는데, 이게 인원이 많아지니까, 광화문에 선두가 왔을 때 서울역에서 이제 출발을 마쳤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선두하고 후미가 도착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린다는 거거든요. 여기 효율성이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번 태극기 집회에서는 태극기 집회 운영하시는 분들이 출발선에서 이제는 현수막 하나에 간격을 두고 차량 간격을 두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여서 확 이렇게 가야지 집회 처음 온 분들이 집회 후미까지 오는데 기다리는 게 그건 1시간을 기다리니까 맞지 않다. 피로도도 높아지지만은 집중도도 적어진다. 그래서 차량 간격도 줄이고 현수막 하나 들고 간격도 이러지 마시고 현수막도 촘촘하게 또 많은 분들이 깃발 팻말 들고 너무 간격도 이러지 마시고 좀 촘촘하게 이렇게 붙여서 이 효율적인 행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음악 부분에서 단가에 대한 부분은 모든 권한을 다 우리 대한애국당이 가졌는데 단가를 이렇게 엄원동록을 하고 하는 이유는 컬러링 문제가 있습니다. 컬러링을 지금은 못하지 않죠. 엄원동록을 안 하면 컬러링을 못해서 저도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제가 안 받는 상태에서 제가 이게 방법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가가 나오도록 하는데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방이 대한애국당가를 듣는 것이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컬러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하기 위해서 엄원동록부터 해서 모든 권한을 대한애국당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당의 법률팀, 법률자문단, 또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다고. 단신과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 노래.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대한애국당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신 유튜브 분들에 대한 구독입니다. 이제는 그냥 유튜브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대한애국당 당원은 애국 유튜브를 한 개뿐만이 아니고 10개 이상을 다 이렇게 구독을 해서 그 구독수가 10만 정도가 거의 다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까치방송 선생님, 이야기 선생님, 허준 선생님, 참소리 선생님, 개미 애국방송 선생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지금 유튜브를 이제 통제하겠다고 법안이 또 여당에서 올라왔어요. 그것은 이제 언론 통제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기존의 종편이나 언론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을 세뇌시키는 것이 먹혀들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유튜브 폭발적인 유튜브가 올라가서 기존의 방송 시청률보다 유튜브 시청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도 집회를 하면은 제가 다 집회 전체를 모아서 한 보름 정도 후에 보면은 100만 정도를 치거든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들짝 놀란 거예요. 이 여당이 이 좌파 정권이 놀래가지고 유튜브 제한하는 법을 올렸어요. 이거 법사위원장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이 법 안 올리면 됩니다. 이 법 안 올리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야당, 그 당시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할 때 얼마나, 법 가지고 싸우고 아예 상임위가 중단하듯이 해야 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 믿으면은 웬만한 법들은 법사위에 자체에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또 상임위 차원에서도 안 올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면은 숫자가 적어도 통과시키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문희상 의장이라는 사람이 맨날 직권 산정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국회 비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4.27 판문점 선언 비준안도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매국입니다. 매국. 정확하게 북한의 비핵화, 그들이 말 완전한 비핵화에 한 단계라도 갔었느냐. 만약에 4.27 판문점 선언을 하고 우리 내줄 거 다 내주고 허병한 대표님 말씀대로 군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후퇴시키고 했는데 핵을 원래도 핵을 5개에서 7개가 만들었다.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죠.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남북회담을 중단하고 북한을 더 강하게 제재를 통해서 몰아붙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한테 우롱당한 거예요. 이거를 놔놓고 남북 정상회담 가서 둘이 손잡고 핵 5개 만들었는가 7개 만들었는가 그거 물어볼 겁니까? 안 그럼 동창리가 가보자고. 동창리 가서 인공사진 들고 전문가를 보내서 인공사진이 맞는지. 인공사진이라는 게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신문기사에 작게는 이 사진이 이렇게 명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발사대예요. 발사대. 이렇게 사진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평양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거 더 이상 국민들 속이시면 안 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비핵화 하나도, 그럼 지금까지 언론 방송됐던 다 거짓말 아니에요. 아직도 뭐 종전선언 하자. 와, 북한은 저렇게 언론 종편이나 나와서 패널들 보니까 또 거짓말 하는 거야. 북한은 저렇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포기할 거 포기하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얘기를 대한민국의 종편의 패널들이 하고 있단 말이야. 김정은하고 똑같은 얘기를.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누가 얘기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벌써 이렇게 정보기관, 미 정보기관에서 발표를 해버리고 보아방송에서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소리 다 발표했는데 이것도 속입니까? 더 이상 우리 애국 국민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더 이상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4.27 판문점 선언한 순간 이건 무효라고 얘기했던 사람. 이건 맞지 않다. 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그거를 지금 국회 비준을 해달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정부의 거짓말, 이 정부의 고용 실태를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토요일 오후 2시에 태극기 집회가 서울역에서 열립니다. 1시 반부터 사전 행사가 열리고 또 많은 연사들의 변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외국 국민들께서 집회에 나오셔서 진실의 목소리가 뭔지, 대한민국의 지금 스쳐에 있는 현실이 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가지시고 투쟁의 대열에 함께 해주기를